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문제, 틀리기 쉬운 문제, 그리고 애매모호하여 헷갈리기 쉬운 이론 35문제를 엄선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교재는 도서출판 사람과 경영에서 발행한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입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단독으로 발생하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다.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죠. 2. 질환의 경과가 빠른 급성 질환이 많다. 질환의 경과가 길고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질환이 많죠. 3.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네, 정답이네요. 4. 심리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이 연관되어 있지 않다? 신체적인 측면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이 모두 연관되어 있죠. 5. 재발이 잘 일어나지 않고 치료가 잘 된다? 재발이 빈번하고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의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여러분의 교재 126쪽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죠. 시험 보러 가실 때 꼭 한번 숙지하고 가세요. 2번 문제, 노인이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약물에 대해 둔감한 반응. 둔감이 아닌 민감한 반응이 맞습니다. 2.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 증가. 증가가 아닌 감소죠. 노화가 된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퇴행이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 감소, 소실되어서 증가하는 것들은 거의 없죠. 3. 간의 대사 능력 증가. 증가가 아닌 감소라고 했습니다. 4.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가 맞죠. 5번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서 빠르게 배설,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이 저하되어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의 교재 126쪽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설을 보면 노인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 이로 인해서 의식장애, 신장 수축 이상, 신경 이상 등이 발생한다.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할 시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 3번 문제,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타액과 유액 분비의 증가가 아닌 감소죠. 2. 섬유식이 섭취가 증가. 이것도 증가라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3번 쓴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함. 이 문제는 좀 헷갈릴 수 있겠어요. 단짠이라고 해서 단맛과 짠맛에 둔감해지고 쓴맛은 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단맛과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자꾸 소금과 설탕을 쳐서 음식이 짜지고 달게 되는 것이죠. 4. 당내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잘 걸린다. 네, 정답이죠. 5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증가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특성은 여러분의 교재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쭉 눈으로 쫙 참고하여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각 기능이 둔화한다. 쓴맛은 잘 느낀다. 그 다음에 음식을 씹기 어렵다. 타액과 유액 분비가 저하되고 유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소화 능력 저하로 가스가 차고 변비나 설사, 구토 등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소화기계의 특성에 대해서
꼭 숙지하고 넘어가세요. 4번 문제. 다음 증상과 관련이 깊은 소화기계의 질환은 장습관의 변화와 장폐색. 폐색이라는 말은 장이 점막으로 되어 있어서 달라붙어서 이렇게 다친다는 이야기예요. 설사, 변비, 혈변, 직장출혈, 점액분비. 벌써 혈변이 나오고 출혈, 점액이 분비가 되면은 5번 대장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는 교과서 133쪽에 나와 있습니다. 대장암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장암이란 맹장,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대장의 가장 안쪽 표면인 점막에 발생한다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장암의 증상도 한번 보세요. 장습관의 변화와 장폐색, 설사, 변비, 혈변, 직장출혈, 점액분비, 허약감, 체중 감소. 그리고 노인에게서는 대장암이 아니어도 양성종양이나 치질 또는 변비 등에서도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요. 5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코 속의 점막이 촉촉해진다.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해지죠.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환에 잘 감염이 됩니다. 2. 폐포의 탄력이 증가한다. 폐포의 탄력이 감소하죠. 3. 호흡 근육의 위축과 근력 약화로 인해 호흡 증가 시 필요해지기 쉽다. 네, 정답이죠. 4번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증가한다. 증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감소한다. 5. 기관진의 분비물이 감소한다. 기관진의 분비물은 노인의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증가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이것은 꼭 헷갈리지 말고 알아야 할 중요합니다.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하는 것을 꼭 키포인트로 알아두세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특성은 여러분의 교재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 감소로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한다.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호흡 증가 시 필요해지기 쉽다. 그리고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 저하로 미세물질들을 잘 걸러내지 못한다. 그리고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하여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입니다. 6번 문제.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질환은 1. 독감, 2. 만성기관지염. 네, 만성기관지염이죠.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서 숨쉬기 힘든 질환은 만성기관지염인데 4번 천식과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재 139쪽을 살펴보면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설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서 숨쉬기가 힘든 질환이다. 천식도 좀 만성기관지염과 조금 비슷해요.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그리고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상태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천식은 기관지 벽의 부종, 기도 협착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증상을 한번 구별하여 볼까요? 만성기관지염은 심한 기침, 특히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입니다. 그리고 천식은 기침을 할 때 기침도 있고 또 숨을 내쉬는 호흡에서 쌕쌕거리는 호흡곤란, 그리고 점액의 분비량의 증가,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나 불쾌감, 기도 경련,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7번 문제입니다.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조절되었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2번 혈압이 상승할 때만 복용한다. 상시 복용해야 되죠. 3번 약은 의사의 처방대로 규칙적인 시간에 꾸준히 복용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정답 약은 의사의 처방대로 규칙적인 시간에 꾸준히 복용한다입니다. 4번 전날 복용하지 않았으면 다음날 2배로 복용한다. 위험하죠. 전날 복용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날 정해진 약만큼 복용하면 됩니다. 5번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상시 복용해야 되죠. 고혈압에 대해서는 페이지 147쪽에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 편견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니까 꼭 살펴보세요. 자,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꼭 치료해야 됩니다.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약을 처방전대로 꼭 복용을 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허약해진다. 그래서 혈압약 먹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이. 그렇지만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몸에는 좋지 않지만 고혈압의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안전하니까 꼭 약을 복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큰일을 당하게 되죠.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먹지 않으면 약 효과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가게 되므로 의사의 처방대로 상시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8번 문제. 빈혈의 증상이 아닌 것은 1. 현기증, 두통, 손발저림, 집중력 저하. 이거는 빈혈의 증상 중에서 중추신경계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2. 창백한 얼굴, 설염. 설염이라는 것은 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피부에 나타나는 빈혈의 증상입니다. 3. 빈맥, 저혈압, 숨가쁨, 호흡곤란. 심혈관계에 나타나는 빈혈의 증상이죠. 4번 소화불량, 오심, 변비, 복부팽만. 이거는 소화기계에 나타나는 빈혈의 증상입니다. 5. 성욕의 증가. 피가 부족한데 어떻게 성욕이 증가할 수 있겠어요? 혈류량 감소로 성욕이 감퇴됩니다. 빈혈의 증상에 대해서는 교재 151쪽에 나와 있습니다. 빈혈이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다. 우리 노인에게는 철분이 부족하여 빈혈이 흔하게 나타나죠. 증상 한번 보겠습니다. 빈혈은 중추계 신경계 증상과 피부 증상, 심혈관계 증상, 소화기계 증상, 비뇨 생식기계 증상이 이렇게 계통별로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볼까요? 중추신경계 증상은 현기증, 두통, 집중력 저하, 손발저림. 피부 증상은 창백하고 설염이 있고, 심혈관계 증상은 저혈압, 빈맥, 숨가쁨, 호흡곤란이 있네요. 소화기계 증상은 소화불량, 오심, 변비, 복부팽만. 비뇨생식기계 증상으로는 성욕이 감퇴된다고 나와 있어요. 신체 체계별 증상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9번 문제. 근골격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은 1.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아니요.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이 증가하여서 중부지방이 피하 지방이 증가하여서 노인 특유의 그런 체형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2. 뼈의 질량 증가로 골격이 작아진다. 뼈의 질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해서 골격이 작아지는 것이죠. 3.
상하골의 쇠약으로 치아가 상실된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상하골이 아닌 하하골의 쇠약으로 치아가 상실됩니다. 4. 어깨와 골반이 커진다. 여기서도 잠깐 헷갈리셨죠?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집니다. 5.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네, 정답입니다. 근골격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은 페이지 153쪽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들고 뼈의 질량이 감소되고 하골의 쇠약으로 치아가 상실되고, 그 다음에 근긴장도와 호흡 근육량이 저하되어 신체적 활동과 운동력이 감소됩니다. 쭉 참고하여 읽어보시면 인대 등의 탄력을 잃음에 따라 관절 운동이 제한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이 커져서 노인 특유의 거미 같은 체형이 된다. 자, 관절면이 마모되어 염증이 초래되고 통증, 기형이 초래된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죠. 팔, 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하여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이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10번 문제. 낙상으로 인해 서해부와 대퇴부에 통증이 있고 거동에 제한이 있는 질환은 1. 골다공증, 2. 고관절 골절, 3. 퇴행성 관절염, 4. 류마티스성 관절염, 5. 외상성 관절염. 몇 번일까요? 2. 고관절 골절이죠. 페이지 157쪽을 살펴보면 노인의 고관절 골절과 낙상 사망률이 나와 있어요. 노인이 되면은 매년 1회에 3명 중 1명은 낙상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낙상의 이 위험성이 한국인 질병 부담 순위에서 7위라고 하네요. 낙상 사망률이 노인 사망률의 17%나 된다 그래요. 노인의 고관절 골절은 거동의 제한이 있어서 자리 보존하게 되죠. 그래서 와상 상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생활하는 상태가 되므로 급격하게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11번 문제. 노화로 인한 요실금 관련 요인은 1. 노화로 인한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증가가 아닌 감소라고 했어요.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증가. 이것도 조절 능력의 감소죠. 3. 호르몬 생산 중지로 인한 요도 기능 강화. 요도 기능이 강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능이 저하되어서 여러가지 요실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절박성 요실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4. 설사가 아닌 변비 있을 때 요실금이 나타납니다. 5번.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로 감염 및 복압 상승. 아, 정답이네요. 요실금 관련에 대해서는 페이지 167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요실금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요실금이라고 하죠. 관련 요인 볼까요? 노화로 인한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감소, 호르몬 생산 중지로 인한 요도 기능 약화, 당뇨병, 파킨스병 등 각종 약물로 인한 부작용.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로 감염 및 복압 상승이 관련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또 변비도 요실금의 관련 요인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볼까요? 와상 상태인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혈액 공급이 안 되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은, 욕창 나왔네요. 욕창 굉장히 중요하죠. 피부계에서. 페이지 164쪽 한번 살펴볼까요? 욕창이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어깨, 팔꿈치, 발 뒤꿈치 등에
그러니까 바닥면과 접촉되는 곳에 피부가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서 괴사되는 상태, 썩어가는 상태가 된다는 걸 말하죠. 욕창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피부의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체위 변경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자, 우리 13번 문제 볼까요?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순환을 위해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준다? 아니요.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주면 안 돼요. 미지근한 물주머니를 대줘야 되죠. 2. 피부를 주무르며 강하게 마사지한다. 에이, 터져버리겠죠. 피부가 가볍게 마사지한다. 주무르면 안 돼요. 3번.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쿠션을 대준다. 도넛 모양의 베개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혈액순환을 저해할 수가 있어요. 4. 대상자가 거부하면 체위 변경을 하지 않는다? 아니요. 대상자가 거부하더라도 체위 변경을 잘 해줘야 욕창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잘 해줘야 되겠죠? 5.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미지근한 물로 씻기고 건조시킨다. 네. 건조한 후에도 건조시킬 때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파우더는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하여 땀구멍을 막을 수 있으므로 파우더 사용은 금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페이지 166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14번 문제. 시야가 좁아지고 각막이 뿌옇게 혼탁해지며 눈에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하면은 1번 백내장, 2. 안구건조증, 3. 황반변성, 4. 녹내장. 네, 녹내장이 정답이죠. 자, 이거는 녹내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페이지 176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백내장과 녹내장을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백내장의 증상을 한번 볼까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된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이에요. 안압이 상승하여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정상 안압을 참고로 살펴보면 15내지 20mm Hg입니다. 자, 백내장과 녹내장의 증상을 한번 볼까요? 백내장은 색 구별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고 녹내장은 색깔 변화의 인식이 어려운 거예요. 색깔 변화의 인식이에요. 자, 이렇게 쭉 증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백내장은 증상이 동공이 백색으로 혼탁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얗게 백태가 끼어있다 그러죠. 그리고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고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통증이 없어요. 백내장은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입니다. 시력이 감소되죠. 그런데 녹내장은 한번 보면은 안구에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두통이 있고 구역질이 나고, 왜냐하면 안압이 높아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하면 실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백내장과 녹내장을 구별하는데 통증이 있으면 녹내장이고 통증이 없으면 백내장이라는 것을 꼭 숙지하세요. 15번 문제.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 특성 중 인슐린이 부족한 환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문제를 쭉 읽어보니 인슐린이 부족한 환자 하면은 벌써 딱 이건 당뇨병이구나, 당뇨병에 대한 문제이구나 하고 나와야 되겠죠. 당뇨병은 공복 시에 혈당이 증가하는 게 당뇨병이죠. 그래서 이번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질 분비물 감소, 식욕 감소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번 문제는 179쪽 당뇨병이란, 당뇨란 당이 소변에서 나오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죠.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에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여서 혈중의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나오는 질환입니다. 증상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외웠었죠. 당뇨병의 3대 증상. 다음증이라는 것은 음료수나 물을 많이 마시는 걸 말해요. 다뇨증, 소변을 많이 보는 것, 다식증. 그래서 많이 먹는 것, 허기지니까. 그리고 체중 감소가, 많이 먹어도 체중 감소가 오는 게 당뇨병의 주요 증상입니다. 두통이 있고 시력이 흐릿해져요. 그리고 그 혈액에 당이 많이 둥둥 떠 있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중요한 것은 발기부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의 질분비물 및 질감염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한번 나면은 잘 낫지 않는 상처 치유 지연이 있어요. 감각 이상 및 저하, 고혈당에 빠지기도 쉽고, 그리고 저혈당에 빠지기도 쉬워요. 저혈당에 빠지는 저혈당의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땀을 많이 흘리게 돼요. 그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두통이 오고, 시야가 몽롱해지면서 배고프고 어지러워집니다. 16번 문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절망감, 부정적 사고, 불면 또는 과도한 수면,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 이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 나온다라는 게 그 우울증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울증은 그래서 위험하다, 그렇게 설명했었죠. 네, 정답은 1번 우울증이라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문제는 페이지 18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구별해야 될 그런 질환들이 있었어요. 이 페이지 176쪽에서는 치매와 우울증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치매는 서서히 발병되네요. 우울증은 급격히 발병한다. 그리고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되고, 우울증은 우울이 먼저 시작된다. 그리고 치매는 긴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발병하고, 우울증은 짧은 기간에 발병을 한다. 그리고 치매는 과거에 정신과 병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은 과거에 정신과 병력이 있죠. 그리고 쭉 살펴보시고, 치매는 일관된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어요. 초기에서부터 중기, 그 다음에 말기로 가면서. 치매의 중요한 부분은 단기 기억력이 심하게 저하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울증은 인지기능의 정도의 편차가 심하고, 그 다음에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